당시 한국 여자 골프의 선구자이자 무서운 신인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박세리는 US 오픈에서 태국계 미국인 제니 추아시리폰과 접전을 벌이며 최종 라운드까지 동률을 이룬 뒤 마지막 연장 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연장 라운드에서 박세리는 5번 홀까지 4타를 뒤지며 점차 패색이 짙어갔지만 6번 홀에서 추아시리폰이 트리플 보기를 기록하며 박세리는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후 17번 홀까지 1오버파로 팽팽한 접전을 이어간 두 선수. 메이저대회 우승이 향방을 결정할 18번 홀, 박세리의 샷은 연못가 근처로 향하며 또다시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페널티를 받아 한타를 잃고 공을 꺼내서 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샷을 감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 바로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한 그 샷이 탄생하게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야 샷이 가능한 상황에서 박세리는 양말을 벗기 시작했는데요. 불안정한 자세, 샷을 방해하는 긴 잔디와 엄청난 경사의 언덕 때문에 사실 무모한 시도에 가까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고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고 이 샷 덕분에 다시금 동률을 이뤄내며 두 선수는 연장전의 연장전 서든데스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20번째 홀 결코 쉽지 않은 6m 퍼팅을 성공, 최고의 짜릿함을 선사하며 마침내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연장 혈투에서 선보인 대역전극 맨발 투혼으로도 지금까지 회자되는 그때의 우승은 2020년 미국 골프협회가 진행한 US 여자 오픈 역대 명장면 2위에 오를 만큼 건설적인 순간으로 남아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높은 벽이었고 실상 아무도 가지 못한 길이었던 메이저리그. 박찬호는 1994년 다저스에 입단, 2년간의 예열을 마치며 1996년도부터 본격적인 메이저리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96년 5승, 1997년 14승, 1998년 15승으로 기량이 점차 만개한 박찬호는 1999년은 지금까지도 레전드로 회자되는 애리조나전 한 이닝 말로 홈런 2개, 소위 한만두 경기를 비롯 애너하임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태권도킥 사건 등 여러가지 부침을 겪으며 13승, 방어율 5.23으로 다소 부진했습니다. 이듬해인 2000년 심기일전한 박찬호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투수 역대 최고로 꼽힐 만한 시즌을 보내게 되는데요. 무려 18승을 획득하며 노모 히데오를 넘어 아시아 투수 단일 시즌 최다승 기록을 세웠고 방어율 3.27로 6위, 탈삼진 217개로 2위에 오르며 완벽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특히 18승을 거둔 정규 시즌 마지막 등판은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며 완봉승을 기록했는데 피안타는 단 2개였고 상대편 선발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총 13개의 탈삼진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이날 박찬호는 타석에서 홈런을 기록하며 자신의 완벽한 시즌 마무리를 자축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야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조차 박찬호 선발 경기가 있는 날이면 TV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박찬호가 역대급의 기록을 남긴 2000년도 이듬해인 2001년 박찬호 등판 경기의 평균 시청률은 9%, 최고 시청률 19.2%라는 어마무시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이른 새벽이나 오전 시간대에 주로 경기가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실로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 없으며 당시 국민들이 박찬호에게 가졌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큰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한반도 전체 역사를 통틀어 이런 순간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당시는 성별, 종교, 이념, 지역 등 모든 것을 떠나 정말 온 국민이 하나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2002년의 6월은 국뽕이 무한대로 허용되었고 또 장려되었던 전례 없던 시기였죠. 버스 위에 올라가도 길거리에서 울부짖어도 안면도 없는 사람과 포옹을 해도 모든 것이 가능했던 온 국민이 아름답게 미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군대에서도 음식점에서도 장례식장에서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었던 당시 한국은 세계 역사에 유례없던 기록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첫 경기 폴란드전에 50만 명으로 시작된 길거리 응원은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며 16강 이탈리아전에는 400만 명을 넘겼고 8강 스페인전 500만 명, 6월 25일 독일과의 준결승전에는 무려 700만 명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응원 인파가 거리로 몰려나왔던 것이었죠. 준결승전에는 인구의 무려 15%에 달하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응원을 한 것이었고 7경기 누적 인원은 2876만 명으로 무려 대한민국 인구의 43%에 달하는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치사량 이상의 국뽕이 허용되었던 2002년의 여름, 그때와 같은 풍경을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을까요?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이 된 탁구는 언제나 중국 천하였습니다. 한국은 1988년 첫 대회 때 남자 단식에서 유남규가, 현정화, 양영자가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따냈지만 이후에는 언제나 중국에 밀려 메달권 진입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신동으로 불리던 당시 만 22세인 유승민은 강력한 공격력을 뽐내며 결승전에 도달했지만 상대는 바로 유승민의 천적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닌 왕하오였습니다.
라켓 양면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이면타법을 예술의 경지로 만들었다는 평을 들었던 왕하오. 펜홀더로 구사하는 유승민의 약점을 잘 파고든 왕하오는 성인 무대에서 유승민에게 6전 6승이라는 압도적인 전적을 기록 중이었고, 유승민은 대회 직전 당한 허리 부상의 여파까지 남아있던 터라 유승민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승민은 김택수 코치의 지도 아래 6개월 동안 왕하오를 대비한 특별 훈련을 진행한 상태였죠. 이면타법의 공격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면서 약점으로 여겨진 백핸드를 보완하며 수없이 많은 연습을 했던 유승민. 세트스코어 1대1이던 상황에서 유승민이 세 번째 세트를 11대9로 승리하며 왕하오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유승민은 네 번째 세트까지 따내며 우승에 한 세트만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세트에서 왕하오가 듀스 접전 끝에 승리하며 세트스코어는 3대2. 여섯 번째 세트 역시 9대9로 살얼음판 승부가 이어지는 상황. 유승민은 그동안 숨겨놓은 허를 찌르는 리시브를 보여주며 왕하오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결국 11대9로 승리하며 세트스코어 4대2로 탁구 남자 단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남자 단식 올림픽 3연패와 2004 아테네 올림픽 전 종목 석권이라는 대기록이 눈앞에 와 있는 상태였지만, 유승민은 기적같은 승리로 샴페인을 준비하고 있던 중국 선수단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탁구 최강 중국과의 결승전 매치로 대단한 주목을 받았던 유승민의 단식 결승전은 지상파 3사 합계 무려 46.1%의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유승민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듯 최고의 명경기를 선사하며 한국 국민들에게 큰 희열을 안겨주었습니다. 2002 월드컵 신화의 선봉장이었던 박지성은 스승의 부름을 받고 2003년 네덜란드의 강호 PSV 아인트호벤으로 이적했습니다. 이적 초기 온갖 텃세와 거친 플레이, 인종차별까지 심심치 않게 당했으며 심지어 PSV 팬들의 야유까지 감내해야 하는 대단히 어려운 시절을 견뎌낸 박지성은 시간이 흐르며 공수 양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입단한 지 3년 차였던 04-05 시즌 말미 UEFA 챔피언스 리그 4강에서 그의 존재감은 폭발했습니다. AC 밀란을 상대로 1차전 원정에서 0대2로 패하며 결승 진출이 사실상 쉽지 않았던 상황. 박지성은 2차전 전반 8분 만에 득점포를 가동하며 팀에 엄청난 에너지를 불어넣었고, 이후에도 공수 양면에서 특급 활약을 선보이며 피를로, 카카, 스탐, 카푸 등 당대 최고의 선수들이 포진한 AC 밀란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PSV는 합산 스코어 2대2까지 만들며 기적을 쓰는가 했지만 정확히 90분에 암브로시니에게 허용한 골이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바로 이어진 공격에서 엄청난 발리슛으로 합계 3대3 동점을 만들었지만 원정 다득점 원칙으로 끝내 탈락하고 말았죠. 끝까지 승부의 향방을 알 수 없었던 정말 짜릿하고 다이나믹했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만으로도 박지성은 이미 엄청난 국뽕버프를 받을만 했지만 이후 더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해당 경기를 감명 깊게 본 한 노년의 감독이 박지성에게 러브콜을 보내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역대 최고의 감독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었죠. 세계 최고의 리그로, 그것도 당시 최고의 클럽인 맨유 행에 당시 많은 한국인들은 놀라움을 넘어 혹시 오보나 가짜뉴스가 아니냐는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지성이 퍼거슨 감독과 함께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등번호 13번을 부여받으며 오피셜 기사가 나가자 어안이 벙벙했던 한국인들은 그제서야 프리미어리그 1호 선수의 탄생을 실감했습니다. 박지성의 2005년 행보는 2002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계에 가장 강한 충격을 안겨준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올림픽 축구에서 한국의 성적은 그다지 신통치 않았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부터 2000년 시드니 올림픽까지 3회 대회 연속 조별리그 탈락을 했으며 2004 아테네 올림픽에서 8강, 그리고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또다시 조별리그 탈락을 하는 등 언제나 기대치는 컸지만 매번 결과는 실망스러웠던 올림픽 무대였습니다. 2012년 당시 U23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던 홍명보는 선수 선발 과정에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군복무를 미루기 위해 모나코에서 얻은 영주권을 활용해 만 37세까지 병역 시기를 늦춰놓았던 박주영을 홍명보 감독이 와일드카드로 선발했기 때문이었죠. 이에 홍명보 감독은 박주영이 군대 안 가면 내가 대신 간다는 발언을 하며 적극적으로 박주영을 옹호했으나 만약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별리그를 조 2위로 통과했으나 3경기 2득 1실점으로 경기력에는 다소 물음표가 달려있던 상황. 게다가 8강 상대가 하필 홈팀 버프에다가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를 합쳐 단일팀으로 나온 영국이었기에 대부분의 전문가와 도박사들은 영국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상당히 단단한 모습으로 영국에 맞섰고 1대1로 연장전까지 마친 뒤 가진 승부차기에서 5대4로 승리, 극적으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준결승에서 강호 브라질에 0대3으로 완패했지만 오히려 이것은
더 극적인 결말을 위한 복선이었습니다. 비록 패배했지만 역대 최고 성적 달성으로 사기는 충만한 상태였고 동메달 결정전 승리 시 병역 면제, 패배 시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만큼의 동기부여가 된 상태에서 그 상대마저 일본이었으니 선수들뿐 아니라 지켜보는 팬들마저도 긴장하게 만드는 경기였습니다. 박주영은 전반전에 일본을 상대로 화려한 솔로골을 넣으며 스스로 논란을 잠재웠고 후반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은 한국은 구자철의 추가골로 더 멀리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경기는 한국의 2대0 승리로 마무리되며 올림픽 축구 역사상 첫 메달 획득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일전에서의 승리로 짜릿하면서도 완벽한 각본 아래 마무리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 가까이 활약을 이어온 손흥민. 한국 팬들은 손흥민의 전성기가 토트넘의 우승 트로피로 이어지길 바랬지만 매번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습니다. 손흥민이 합류한 뒤 두 번째 시즌이었던 16-17 시즌에는 첼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는데 이후 2년마다 찾아오는 2위의 악몽이 이어졌습니다. 리그 2위를 차지한 뒤 두 시즌이 지난 18-19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기적처럼 결승까지 진출했지만 리버풀에 완패하며 또다시 준우승에 머물렀고 다시 2년이 지나 2020-2021 시즌 이번에는 리그컵 결승에 올랐지만 맨체스터 시티에 가로막히며 또다시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두 번째 시즌부터 2년마다 찾아오는 2위의 징크스. 하지만 리그컵 준우승 리드메인 21-22 시즌 손흥민은 토트넘에게는 물론 한국 축구 역사에 남을 최고의 선물을 안겨줍니다. 당시 토트넘은 무리뉴, 노누 산투, 안토니오 콘테 감독 등 짧은 기간 동안 3명의 감독이 거쳐간 혼란기였고 손흥민은 콘테 감독 아래에서 3백 전술 변화와 늘어난 수비 부담으로 리그 28번째 경기를 소화할 때까지 11골을 기록. 사실 이때까지 득점왕 가능 여부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즌 막판 손흥민은 엄청난 결정력을 선보이며 미친 활약을 선보입니다. 마지막 10경기에서 손흥민은 12골을 기록했으며 무려 6번이나 MOM에 선정되는 등 이 기간만큼은 누가 뭐래도 월드클래스급 활약을 펼쳤습니다. 느슨했던 득점왕 경쟁은 손흥민 덕에 후끈 달아올랐으며 마지막 경기까지 그 향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해축 팬들의 관심이 쏠린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손흥민은 노리치 시티를 상대로 2골을 장렬,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23골로 득점왕에 오르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더욱이 손흥민의 득점왕은 단 한 개의 페널티킥도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필드골로만 작성된 것이어서 그 가치가 더 컸으며 이란 국적의 자한 바크시가 네덜란드 리그에서 17-18 시즌 득점왕에 오름에 세운 아시아 선수 단일 시즌 최고 기록인 21골을 뛰어넘는 기록 역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소위 5대 리그 역사상 아시아 출신 득점왕은 손흥민이 최초였습니다. 21-22 시즌 막판 손흥민이 보여준 신들린 듯한 득점 레이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 득점왕 등극의 순간은 국뽕을 넘어 전세계 축구 팬들에게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존재를 완벽하게 각인시켰습니다.